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서민의 술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일부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데요. 하이트진로는 어제 11월 9일부터 소주류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가 6.95% 인상됩니다. 또 맥주 테라와 카스의 출고가도 6.8% 정도가 올라갑니다. 한편 주류뿐만 아니라 식품과 화장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어깨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류주와 화장품주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기업들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햄버거도 오르고요, 우유도 오르고 이번에는 주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하이트 진로와 카스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고가도 지금 6% 후반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련주들 주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는 쪽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계 쪽에서 LG생활건강 가격을 오른다라는 소식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음료라든지 주류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3%대 강세 흐름들,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도 2%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면 10월부터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10월부터 갔을 때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방어에 대한 특성과 함께 맞물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관련했을 때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 방어주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고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땐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업계에 따르면요, 하이트 진로의 가격 인상의 경우에는 예상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정 가격도 오르고 메가 가격도 오르고 거기에 병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럼 이런 상황들이 주류 업계 외부 요인들이잖아요. 이 배경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주류 업계에서도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싶었지만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올리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오비맥주가 10월에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경쟁사들도 함께 올릴 수 있었다는 점. 원래 좀 가격을 올릴 때 먼저 누가 선두에 치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누가 먼저 올렸다면 그럼 다른 경쟁사들도 올리기가 수월하다는 점. 통상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을 하면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이트진로도 오늘 주류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주류업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정이 안 좋았어요. 실제로 보면 첫 번째로 주 원료에 대한 가격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소주의 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정의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정 가격이 평균 9% 넘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연동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캔이라든지 페트라든지 부자재 쪽에서의 원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공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조 경비, 전방위적으로 경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류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식료주에 저게 접근을 하고 싶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시세를 분출했다가도 금방 사그라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저는 지금 음식료 섹터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음식료 섹터가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된 섹터는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음식료 섹터 그리고 어떤 섹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그동안 음료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예상치보다 부진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음료라든지 주류 섹터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음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아직 네. 바닥권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주류 섹터, 음료 섹터를 보면 3분기 실적 좋지 않습니다. 2분기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한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내년 실적을 바라본다면 지금 음료 섹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이트 진로가 조금 더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주류 쪽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소주 쪽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 참이슬 쪽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맥주의 경우에도 그 오비 맥주의 카스가 1등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2등과 3등이 하이트의 진로의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맥주와 소주 가격을 인상을 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이 한국 알콜이라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뭐냐면 소주의 원료인 주종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주종 같은 경우에 매년 상승세를 그려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기업이 주종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매출의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주종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거래일에 한국 알콜이라는 종목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관련했을 때 공시가 좀 작년 매출의 50%가 넘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더해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도 함께 부각이 되었다는 점. 이 기업이 굉장히 다 좋아요. 사업적인 부분도 좋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은데, 다만 안 좋은 점이 성장성 대비했을 때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 네. 배당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낮고, JCNA라고 좀 그 최대 주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줍니다. 실제로 한국 알콜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쪽에 다 떼주면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에게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게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알코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우리 의사회 열람을 보게 해달라. 그런데 열람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니네가 우리 주주이익에 반하는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의도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류 관련주에 대해서 사실 연말에는 성수기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종목들 하나씩 짚어주셨고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도 있는 만큼 이점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요. 사실은
주류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뭐 생필품 가격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화장품도 저희가 매일 바르기 때문에 생필품 중에 하나인데 화장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았던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화장품의 대장주격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종목은 사실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증권가에서 이 실적만을 놓고 보는 눈높이 자체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희비가 좀 엇갈렸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 이런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실 화장품 가격이 오르면 이 가격이 오르니까 매출이 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이 여기에 손을 뻗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그 부분을 저도 염려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 트렌드 자체가 중저가, 특히 인디 브랜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 오히려 고가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피해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네. 큐적으로 증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톱톱, 그러니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쪽에서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 증가로 인해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유명한데 다만 최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이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진출을 조금 더 과시화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은 아직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만한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 과연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면 북미 쪽에서의 성장 계속 나와주고 있고 코스알엑스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북미에서의 시장 성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해요. 네. 하지만 3분기 실적을 조금씩 뜯어봤을 때 아직까지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부진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시아 매출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 하반기 내내 계속해서 오른 섹터예요. 물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억울한 측면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가 올랐을 때 모든 종목이 다 간 게 아니라 화장품 ODM, OEM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많이 올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무너질 때 함께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인 만큼 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화장품 섹터와 미국의 엘프뷰티와 함께 커플링이 될 수 있다. 센티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 1일에 미국의 엘프뷰티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엘프뷰티가 좀 중저가 브랜드, 특히 굉장히 저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10대가 사용하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중저가의 화장품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엘프뷰티의 실적이 좀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주류와 또 화장품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탑픽 종목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주류 쪽에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화이트젤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류 쪽 가격이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가 있겠고 관련했을 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진하긴 하지만 원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고 특히 신제품 관련한 일회성 비용을 조금씩 덜어낸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나올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화이트젤로가 소주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소주가 최근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뭐 K문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어지고 있어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 실제로 해외 법인에 대한 매출이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20일 평균으로 봤을 때 빨간불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